그러니까 탄핵 찬반 집회가 지금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인 이때 지난 7일에 이재명 대표 팬카페에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토요일 광화문 집회를 독려하는 듯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인데 가장 아랫줄을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 의뢰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이재명 올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가 강성 지지캔까지 집회 동원령을 내렸다면서 비판을 하게 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카페 스텝이 올린 거를 화면에 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스텝이 올린 거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카페 스텝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서 이 분신술을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꼬집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라고 얘기한 메시지를 누가 올렸느냐, 이재명 대표가 올렸느냐 안 올렸느냐 요 사실 확인을 놓고 지금 공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되게 궁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본인이 대통령 되고 싶은 마음에 제명인의 마을에서 나왔습니다. 자기가 뭐 이장인가 그거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급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계양구니까 계양 쪽에 있는 민주당 당원들에게 문자를 보냈겠죠. 근데 그거를 제명인에 있는 그 카페에 있는 어떤 분이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굉장히 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그걸 올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뭐 지시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게 올라온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왜 논란이 되죠? 근데 언론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 제명인에 가서 저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논평도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본질은 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 가서 나와달라 여기 가서 나와달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오지 말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본심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급급하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본인들이 볼 때 광장을 접수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광장에서 밀리고 있다. 지지율도 밀리고 있다. 이게 위기의식이 있는 거죠. 세상은 되게 무섭습니다. 민심 무섭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계엄이라는 상황이 됐을 때 저도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계엄과 내란이 등치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는 큰 바다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강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간격을 메우는 게 실질적으로 탄핵 절차입니다. 탄핵 심리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합하게 아주 적절하게 방어권이 충분하게 적용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난주에 뭐 메모나 여러 가지 진술의 번복을 보면서 이게 과연 계엄이 내란이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점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광장을 보니까 좀 이재명 대표가 조바심이 나니까 저런 걸 보내게 된 상황이 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성추인 부의장께서는. 근데 지금 저 문자가 그러니까 그 인천 계양구를 지역위원장 이재명 올림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만약에 팬카페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올리고 싶었으면 이재명 대표라고 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저 문자 자체는 지역 당원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갖고 왜 그 팬카페에 있는 그 세력까지 동원하려고 하느냐라고 그 지적을 한다면 너무 저는 과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재명 대표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야말로 집회에 나가서 아까 우리가 이철우 경북도지사나 의원들 가서 아까 말씀드린 집회는 얘기를 할 수 있죠. 탄핵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이 좀 선을 넘고 뭔가 이 대중들의 분노를 이용하려는 모습으로 이어질 때는 그거는 정당이라면 공당이라면 그걸 막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그 탄핵 찬성 집회에 나가서 선동적인 발언을 했다. 전 그거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문자를 갖고 저렇게 지적한다? 저는 너무 과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요. 민주당은 이 조기 대선을 가시화하는 분위기인데 이재명 대표가 과거 촛불혁명 후에 좋아진 것이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싸워서 권력을 끌어내리면 그 다음에 당신들 민주당은 과연 이 나라 미래를 우리가 만족할 정도로 희망스럽게 끌어갈 수 있을까? 그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왜 그럴까? 민주당에서 약간의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경험 때문이죠. 지난 촛불혁명 때 우리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는데 결과가 뭐냐? 뭐 좋아진 게 없다. 당신들 자리만 차지했지 뭐.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의 색깔만 바뀌었지 세상은 바뀌지 않았고 내 삶도 바뀌지 않았다. 자, 설 연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이제 통합을 약속했던 이재명 대표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정부에서 좋아진 점이 없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어요. 저거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보십니까?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장, 포용,
통합을 얘기를 하셨다가 네. 이제는 또 전 그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예. 아마 미뤄 짐작한데 최근에 있었어의 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격탄 결국 대통령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애둘러 얘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근에 있어서는 그동안 분배, 평등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해 오다가 이른바 조기 대선 시국으로 오니까 예. 성장을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포용과 통합을 얘기를 해왔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에 대한 친문 친노에 대한 적대감 이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버스라고 해서 대장동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것이 예. 국민의힘 쪽이 아니고 오히려 친문 세력이 본인의 어떤 대선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뒷다리를 잡았다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할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뒤끝이 있는데 결국 이 뒤끝 본인 책임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친명 횡재, 비명 횡사 그에 대한 후폭풍이 지금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기화로 해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 아닌가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써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문재인 사실 정권 뭐 앵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주 무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당내에서 이제 세력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당은 다 있기 마련이에요. 친윤, 반윤, 비윤도 있고 과거에 친박, 뭐 친이도 있었고 말이죠. 예. 지금 친문, 친명은 다 세상에 아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몇 명의 주자로 분류되는 분들 뭐 발언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반응이긴 한데 저 얘기는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뭐 조기 대선이 열지 안 열지도 모르는 노릇이고 그렇죠. 만약 대선이 이제 일찍이 치러진다 하더라도 누가 이길지도 아직 몰라요. 네.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어쨌든 우리가 단결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뭐 탄핵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거 많이 비판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저런 문제를 일일이 지금 투입 잡으면 제가 볼 때 아까 좀 지나갔습니다만 지금 현재는요 예. 비상계엄이 정당하냐 안 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돼요. 근데 저런 문제가 계속 뭐 조기 대선이 다가오니까 대선을 전제로 한다는 말, 이념을 전제로 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예. 저런 문제까지 좀 일일이 하면 너무 지역적인 문제로 너무 갈라져요 이슈가. 알겠습니다. 예.